안녕하세요. 리안이 리준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필리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여긴 카톨릭 국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만 믿고 예수님이나 성모님만을 생각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절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필리핀 사람들은 미신을 정말 많이 믿어요. 그래서 이번 편에는 필리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미신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미신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소름 돋는 것도 있고 재밌는 것들도 있어서요. 알아두면 재미있는 필리핀 사람들의 미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언제는 밤에 과자를 먹다가 과자 부스러기를 방에 좀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빗자루로 쓰려고 하니까 제 와이프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고 물어보니까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필리핀 사람들은 밤에 빗자루질을 하지 않는데요. 밤에 빗자루질을 하면 복이 달아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티슈로 그 과자 부스러기를 닦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와이프한테 필리핀엔 또 어떤 미신들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거의 밤새도록 미신 이야기만 한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난 후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자르잖아요. 그럼 그 머리카락은 책 안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돼요. 장차 그 아이는 나중에 머리가 똑똑해질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이건 제 와이프가 미신을 믿기 때문에 우리 리안이 리준이도 이렇게 했어요. 필리핀 사람들은 식사 중에 식탁을 치우지 않아요. 식탁을 치우면 맨 마지막에 자리를 뜨는 사람은 평생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서 산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죠. 와이프가 이야기한 미신 중에 하나는 좀 공통적인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길을 걷고 있는데 또는 운전을 하는데 검은 고양이가 길을 가로지른다? 그럼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난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미신은 한국에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필리핀 사람들은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을 떨어뜨리면 여자 손님이 방문하고 포크를 떨어뜨리면 남자 손님이 집을 방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발표를 할 때나 사회를 볼 때 신발에 향수를 뿌려요. 그러면 그 향수의 냄새가 무대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대요. 13일의 금요일에는 샤워를 해서는 안 된대요. 13일의 금요일에는 샤워를 하면 병이 걸리고 그 병이 잘 낫지 않는다고 믿거든요. 5월에 내리는 첫 번째 비에 샤워를 해야 한다고 믿어요. 어른들은 아닌데 특히 아이들이나 애기들요. 5월에 내리는 첫 번째 비는 치유를 해주기 때문에 샤워를 하면 아프지 않고 오래 산대요. 필리핀은 비가 굉장히 자주 내리잖아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비가 내리는데도 노는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제 와이프는 리안이 리준이 절대 비 맞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 맞으면 병에 걸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미신 아니야? 이러고 물어보니까 이거는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 와이프도 참 재밌죠. 집에 누가 비 맞고 아픈 적이 있었나 봐요. 아이들은 무릎으로 걸으면 안 돼요. 아이들이 무릎으로 방을 걷거나 거실을 걸으면 부모가 나중에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집을 이사하거나 집을 새로 구매했을 경우에 새 집에 가장 먼저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것은 쌀과 소금이에요. 쌀과 소금은 필리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로 집에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대요. 그리고 쌀과 소금을 먼저 가지고 들어가면 쌀과 소금만을 먹는 날이 없다고 믿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릇이 깨지면 쓸어 담은 후에 바로 밖에 내다 버려요. 깨진 물건을 집에 두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건 제가 물어봤어요. 밤에 물건이 깨지면 어떡하냐고. 빗자루로 쓸어야 되는데 빗자루로 밤에 쓰면 안 되지 않느냐고요. 근데 그건 또 괜찮대요. 나쁜 기운이 나쁜 기운을 상쇄해서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데 정말 재밌어요.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요. 그럼 재빨리 겉과 속의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예를 들어 티셔츠와 잠바를 입고 있었다면 잠바를 안에 입고 티셔츠를 밖에 입는 거죠. 그러면 길을 잃게 만드는 귀신이 자기를 따라오다가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으면 그랬더니 티셔츠를 벗어버리고 바지를 뒤집어서 입으라 하더라고요. 형제들은 같은 연도에 결혼할 수 없어요. 같은 연도에 결혼한다면 뒤에 결혼한 형제가 잘 못 산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죠.
우린 결혼식을 하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어보잖아요. 근데 필리핀에서는 결혼 전에 웨딩드레스를 절대로 입지 않아요. 결혼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으면 파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믿거든요. 이가 빠지면 자기 전에 베개 밑에다 넣어놔야 하는데, 이는 이가 빠진 자리에 치아가 빨리 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자다가 이를 빠지는 꿈을 꿨을 땐 일어나자마자 나무 같은 걸 입에 넣고 깨물어야 한대요. 그러면 저주가 멈춘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가 빠지는 꿈은 흔히 가족 중에 하나가 돌아가시는 걸 의미한대요. 임신을 했을 땐 동물을 때리지 않아요. 임신 후 동물을 때리면 임신한 아이가 그 동물처럼 태어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이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미신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임신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낚시 가는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물고기가 입에 바늘을 물고 나오는데 입에 상처를 입잖아요. 그러면 그 낚시한 사람의 아이는 엉청이가 되어서 나온다고 들었어요. 이젠 장례식이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돌아가신 분의 관을 묻는 곳을 우리는 장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장지에선 관을 먼저 구덩이에 넣은 후 흙으로 덮고요. 필리핀에서는 장지에 아이들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관을 가로질러서 흙무덤을 왔다 갔다 해야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거기에 있는 아이를 데리고 간다고 믿기 때문이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없다면 어른이 그 아이를 안고 왔다 갔다 해야 한대요. 옛날에 저도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장례식을 참석했어요. 그럼 장례식에 갔다가 바로 집에 가면 안 되고 다른 곳을 꼭 들러야 해요. 장례식에서 따라온 귀신이 다른 데를 들리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간다고 믿기 때문이죠. 바로 집으로 간다면 그 귀신은 집에서 평생 사는 거고요. 우리는 필리핀에서 흔하게 장례하는 행렬을 길에서 볼 수 있어요. 집에서 장례식장으로 간다거나 장례식장에서 묘지로 간다거나 하는 행렬이죠. 근데 이때 혹시라도 내가 운전하는 차에 자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깨워야 한다고 해요. 잠을 자는 상태로 그 행렬을 지나가면 그 사람이 죽는다고 믿는데요. 필리핀 사람들은 3명이 있을 때 사진을 잘 찍지 않아요. 그 이유는 3명이서 사진을 찍으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찍 죽는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제는 새해가 되면 해야 하는 미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제 와이프 전문인데요. 그건 첫 번째로 창문에 돈을 붙이는 거예요. 반드시 집에 있는 모든 창문에 돈을 테이프로 붙여놓고 새해를 맞이해야 한다고 해요. 그럼 새해에는 재물운이 좋다고 믿더라고요. 와이프랑 저랑 결혼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형편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처음 한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던 이 사람이 창문에 자기 지갑에 있는 전 재산 5,000원을 붙여놓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자기가 그때 창문에 그 5,000원을 붙여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 이후로 매년 새해가 되면 창문에 돈을 붙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미신은 모든 필리핀 사람이 다 한다고 하는데 사는 게 이런 걸 보면 미신은 그냥 미신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큰 밥그릇 같은 곳에 쌀을 봉긋하게 가득 채워요. 그리고 중국에서 사용하는 빨간 봉투에 168페소를 넣어 놓죠. 168페소를 중국어로 발음하면 번영과 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돈은 절대로 자기가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필요한 사람한테 줘야 된대요. 본인이 쓰면 불운을 가져오고 남한테 주면 그건 운이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필리핀엔 디비소리아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빌딩 건물 이름이 168이에요. 또 카지노에 가면 우리는 168이라는 숫자를 자주 찾아볼 수가 있어요. 168이라는 숫자는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쓴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보모의 아들이 작년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을 겪었었어요. 제 와이프는 이 168페소를 우리 보모한테 주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모의 아들 일이 지금은 좀 잘 풀리는데 제 와이프는 자기가 준 168페소 때문이라고 철떡하지 믿고 있어요. 세 번째는 새해가 될 때는 12가지 과일을 준비해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가오는 해의 일은 모두 다 잘 된다고 믿더라고요. 네 번째는 새해엔 물방울 무늬 옷을 입어야 된대요. 그것도 운이 따라준다고 하더라고요.
5번째는 새해가 되면 높이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미신이고요. 자, 지금까지 필리핀의 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필리핀에 이렇게 미신이 많은 이유가 스페인이나 일본의 식민지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접한 문화가 접목되어서 많은 미신이 생긴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말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영상은 많은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댓글에 그 나라의 미신을 적어주시면 댓글 읽는 분이 참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더 좋은 영상으로 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